안녕하세요. 진짜 한의사들의 속 이야기 속닥속닥의 김도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필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게 많은 것 같던데 뭐 지루성 두피염부터 해서 원형 탈모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뭐 가볍게 오라 그래서 저는 그냥 왔습니다. 네, 저도 별 생각 없이 그냥 왔어요. 지루성 두피염은 원래는 지루성 두피염이라 그래서 두피의 피지 분비가 많아져서 생기는 두피의 염증성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요즘에는 두피가 좀 민감하거나 가렵거나 하는 두피가 문제가 생긴 상태를 전체적으로 합쳐서 지루성 두피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죠. 피지 분비가 많이 되는 쪽에 생기는 염증성 질환, 염증성 피부염을 지루성 두피염이라고 하고, 피지 분비가 많이 되는 쪽은 우리 몸에서는 얼굴이라든지 가슴 등 두피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피 쪽에 일어나는 증상을 지루성 두피염이라고 해요. 그래서 증상으로는 붉어지기도 하고 각질도 많이 나고 가려움 쪽을 많이 호소하시고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증상이 동반되면서 심한 경우에는 사실은 탈모까지도 유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루성 두피염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피부병의 명칭에 대해서 중요한데 이거는 생각보다 부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루성, 그래서 피지 분비가 많이 되는 쪽에서 그래서 기름이 많고 이렇다. 근데 실제로 지루성 두피염은 건조성도 의외로 많아요. 병명이 물론 치료할 때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 증상이 어디에 발생했는지, 양상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우 좀 많이 봤거든요. 환자분이 피부과를 많이 돌아보고 오셨어요. 이쪽에서는 지루 피부염이라고 했어요. 이쪽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달라요? 근데 다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접촉성 피부염은 뭔가를 접촉이 됐거나 해서 피부염이 일어나면 접촉성 피부염이죠. 이거는 원인에 대한 거겠지만 지루 피부염은 아까 말했듯이 부위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둘 다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여기랑 저기랑 다르냐? 왜 명칭이 워낙 여러 가지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좀 헷갈리시거나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저도 비슷한 또 경험이 있어요. 환자분들이 피부과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면은 지루성 피부염으로 진단을 받고 오시고 또 어디 갔더니 자기가 주사 피부염이라더라. 맞아요. 얼굴이 빨간 거는 매한가지거든요. 예민하고. 맞아요. 병명이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환자분들은 속 시원할 수 있는데 사실 피부과에서도 치료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양상을 보고 치료를 하잖아요. 그래서 병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루성 두피염이 너무 심해지면 탈모로 이어질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당연히 이제 남성 탈모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인 원인이 가장 크다. 저도 동의를 하는 면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오셨는데 저 가족력 하나도 없어요. 아니면 예를 들자면 유전의 요인이 벌써 발현되기도 누가 봐도 되기 전에 학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탈모가 있다. 실제로 두피가 너무 안 좋아서 두피에 열을 올리고 그리고 특히나 각질이라든지 아까 지루성 두피하면 각질이나 염증이 올라온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또 모공을 막아가지고 모공에 순환이 안 되고 그러면서 모근이 약해지면서 모발이 빠지거나 또는 두피에 열이 올라오면서 모발이 빠지거나 이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게 두피 질환으로서 탈모가 되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땅이 건강해야 수확물도 잘 자라듯이 그쵸. 두피에 자꾸 찌꺼기가 껴있으면 당연히 모발도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염증이 생기면 주변 모낭들이 염증성 물질들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좋지 않으니까 영향을 그만큼 덜 받고 얇게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치료를 했을 때 그런 안 좋은 요소만 잘 제거를 해주면 호전도 훨씬 더 잘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두피도 깨끗해요. 그리고 다 좋아요, 사실은. 근데 유전적 요인만 좀 강한 분들, 생각보다 이런 분들은 치료가 어려운 경우 많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도 탈모약을 좀 권해드리거나 병행 치료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죠. 그래서 유전적 요인이 크냐 또는 병리적인 요인이 크냐 이런 것들을 좀 잘 진단을 해봐야 되는데 무조건 한쪽으로 생각하고 본인 스스로 치료를 하거나 약을 먹거나 이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두피에 염증이 있는지부터 먼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염증성 소견이 있고 지루성 두피염인 것 같다라는 게 좀 확률이 높아지면 그것부터 치료를 하는 게 맞죠. 그렇게 했을 때 두피염으로 인한 탈모가 있었다면 탈모도 같이 좋아지거든요. 염증성 소견이 전혀 없다 하면은 한방에서는 모낭에 영양분을 공급하는데 아주 탁월하다고 알려진 약재로 한약을 이제 드리게 되죠. 번진다고 표현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여러 개가 발생하는 경우도 꽤 있으세요. 이제 그거를 다발성 원형 탈모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는 원형 탈모가 발생하더라도 비비탄 총알, 콩알 정도 크기로
발생해서 미용실에서 운 좋게 발견하는 게 아니면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만큼 자연 회복력이 또 좋았다는 뜻이겠죠. 근데 시간이 흘러서 두 번째, 세 번째 발생할 때는 크기가 좀 크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그러다가 더 여러 번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다발성으로 진행이 되시는 거죠. 다발성에서 끝나지도 않아요. 나중에 더 심해지시면 두피가 전체적으로 다 빠지는 분도 계세요. 이제 그러면 탈모를 치료하는데 원형 탈모 부위라고 할 거 없이 다 빠져 있으니까 치료가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리게 되죠. 제가 알기로는 병원에서도 달라요, 사실은. 정수리 탈모나 M자형 탈모 이런 것들은 아시다시피 탈모약 같은 걸로 처방을 하지만 원형 탈모는 병원에서도 스테로이드 주사, 더 심해지면 면역 억제제 뭐 이런 것들을 처방하는 걸로 알고 있고, 원형 탈모가 처음에 작게 생기거나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원형 탈모가 치료가 잘 안 되거나 시급한 경우를 굉장히 분류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분들은 좀 빨리 오셔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말씀하셨던 재발입니다. 사실은 원형 탈모가 생겼다가 자연 회복하는 경우 많아요. 근데 다시 생겼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반복적으로 생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또는 아까 말했듯이 재발이 되면서 이제 하나가 생기는 게 아니고 두 개, 세 개 다발적으로 생깁니다. 이 외에도 사실은 비정형이다 또는 사행성이다 이런 말, 좀 모양이 안 이쁜 원형 탈모 같은 것들은 빨리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다 빠지거나 아니면 정말 심해지거나 이런 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승필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치료가 다른 이유는 그 보는 원인이 달라서 그래요. 남성의 그냥 일반적인 탈모는 유전적인 소인이 강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원형 탈모는 그런 거랑 관계가 없이 면역이 과잉하게 일어나서 이걸 자가 면역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내 몸이 나를 공격하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게 원형 탈모라고 봐서 둘의 치료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는 남성 호르몬의 중간 산물을 차단하는 쪽으로 약을 처방하게 되고요. 하나는 자가 면역을 억제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 면역 억제제를 처방하거나, 스테로이드 주사도 결국 면역 억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해요. 근데 한의원에서는 환부에다가 치료를 하는 거는 동일한데, 다른 점이 뭐냐면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던 분들을 보면은 면역 억제만 되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세포들이 분열을 잘 못해서 조직 자체가 얇아지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이게 대표적인 부작용이고, 이제 꺼짐 현상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은 부분들이 두피가 얇아지면서 움푹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함몰이 되죠. 그렇죠. 네, 보셨죠? 네, 저희도 뭐 두피 함몰 많이 오시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저희한테 오시게 되는 거예요. 스테로이드 주사를 더 이상 맞기 겁나시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면역을 조절해주는 약물인데도 정상세포를 공격하지 않는 천연 유래 성분의 한약 성분 주사를 놔서 치료를 하게 되죠. 치료가 아예 안 된다 이렇게 뭐 단언할 수는 없죠, 사실은. 근데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치료를 안 해서, 제가 보는 환자 중에 제일 긴 환자는 한 17년 전에 원형 탈모 생겨가지고 아직도 있는 환자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아예 안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생기면서 하는 분들은 무조건 치료를 받으세요, 사실은. 근데 하나 있어서 하나는 자연 회복하겠지, 이런 분들이 치료를 안 하시다가 놓쳐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그거는 환자마다 달라요, 사실은. 어떤 분들은 당연히 다시 올라올 수 있겠지만, 근데 그게 나는 올라올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정말 나중에 치료가 늦어버리면 치료가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빨리빨리 치료하시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은 원형 탈모 자체도 몸에서 보내는 신호잖아요, 사실은. 내 면역이 이상해, 면역이 지금 무너졌어, 이러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오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공감해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그런 느낌이에요. 예전에 자연 회복 경험이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 맞아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난 다시 날 건데 하고 기다리다가 더 커지고 고착화돼가지고 치료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바로 치료받는 게 가장 좋죠. 요즘에 마항이라는 약재가 다이어트 한약에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사실. 근데 여기에 마항에 들어있는 에페드린 성분이 사실은 문제를 일으킨다, 뭐 FDA에서 150mg 이하로 이제 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한의원들이 많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마왕의 부작용이라고 하면은 교감신경이 항진되기 때문에 마치 내 몸이 운동하는 것처럼 바뀌는 게 부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심박수가 빨라진다든지 숨이 찬다든지 체온이 많이 오른다든지, 그래서 잠이 안 오거나 몸에 수분이 말라서 변비가 찾아오거나, 이런 것들이 부작용인데, 그런 것들을 완화시켜주는 약재가 들어가면 살은 살대로 잘 뺄 수 있으면서도 그런 부작용을 안 겪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재가 첨가되는데 있습니다, 그런 게.